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제약바이오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인데 2주 내에 의약품 관세 발표를 한다고 하죠. 좀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어떤 발표 예상하세요, 대표님? 일단 여기에서 그 의약품 관세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가 관련된 얘기도 슬쩍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중순 정도까지 제약바이오 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시들시들해지는 양상이 좀 펼쳐졌습니다. 관세 영향도 좀 컸다고 보여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만 뒤로 미뤄진 것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지금이 금리 인상 사이클일까요? 금리 인하 사이클일까요? 예,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정도부터 해서 23년, 4년까지는 인상 사이클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금리를 이제 종식시키고 각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 사이클로 미국도 접어들었어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살짝 하고 여기서 더 인하를 안 하고 오랜 시간 동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니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인지를 시장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동결을 오래 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긴 동결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기대됐던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나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됐지만 동결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 근데 금리 인하가 재개된다면 어떨까요? 양상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개별 악재로 인한 움직임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들먹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경험했죠. 관세라는 게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리스와 경선을 벌일 때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때 표적을 삼았던 게 뭐였죠? 생물보안법이었습니다. 중국을 타겟팅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타겟팅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뒤로 계속 완화해주고 밀어주고 다른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올 때도 이제 우시그룹을 대신할 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얘기했는데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CDMO 기업들이 저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세도 결국은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이지 한국을 타겟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작년에 주목을 받지 못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셀트리온은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각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약가 인하 정책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의약품 관세 얘기하면서 약가 인하 정책 얘기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해서 경쟁을 통해 약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찬스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주 후에 이제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공포에 떨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지만 제약바이오는 실제로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 모멘텀을 좀 보여줄 때 이번 달 말이나 뭐 의약품 관세 트럼프 발표할 때쯤에 또 한번 크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발표하고 나서 이번 달 말 정도부터는 만약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좋은 매수 타점으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타겟이 이제는 의약품 쪽으로 올려가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업종들이 전부 다 약세입니다. 특히나 SK 바이오팜은
17%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적으로 좀 짚어주셨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우려감을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역시나 열어두고 바닥 구간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진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FDA 임상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매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미국에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녹십자의 알리글로도 그렇고 SK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러한 것들도 이제 미국 진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캐파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제 의약품 관세를 이제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좀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던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가 타격을 받은 거면 좀 타격이 있겠는데 뭐 현대차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실적은 지금까지 수준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계획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관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인 추세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해 줄 거라고 보는 만큼 올해 한 7월에서 9월 정도 이때쯤이면은 인하는 안 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뉘앙스는 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올 여름을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의 찬스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속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올 하반기쯤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훈풍이 들었을 때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F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FMC 회의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동결을 대부분 예상한 느낌인데 뭐 깜짝 인하 이런 건 없을까요, 대표님? 깜짝이나 물론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연준은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후행이긴 하지만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안정된 수준으로 가긴 했지만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가 지금 6%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이고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의약품 관세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인하를 할까?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경기가 너무 심각하면 또 모르겠는데 소매 판매 지표도 지난달에 아니, 이번 달에 너무 선방을 해버렸어요. 노동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금리 인하할 명분이 딱히 없습니다. 이래서 불경기로 가기는 할 거는 분명한데 그것도 눈에 뻔히 보이고 근데 아직 수치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시점이고 이게 수치로 드러나면서 불경기가 완전히 완연하게 이제 불경기 수치로 드러나는 시점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 자체도 좀 꺾이는 시점이 한 7월 내지 9월 정도부터는 서서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쯤에는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뉘앙스 정도는 뭐 언급을 좀 비둘기적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환율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좀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좀 의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코로나 팬데믹발 말 그대로 폭락이 나오게 되면 그걸 트리거로 한번 또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을까. 좀 이런 시나리오도 저는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